2026년 2월의 마지막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은 시장은 트로이 온스당 87달러 73센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종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 하루 만에 6%가 폭등하고 주간 기준으로 18%, 연초 대비 25%라는 경이적인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숫자 뒤에는 월스트리트의 금융 미디어들이 결코 설명하지 못하는 혹은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거대한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실물 공급의 붕괴, 그리고 종이시장의 레버리지 메커니즘이 복잡하게 얽힌 이 상황은 현대 금융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구조적이고 위험한 설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가격의 변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4일 뒤인 2월 27일로 예정된 코맥스 인도일 사태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습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그 즉시 새로운 대체 관세가 발효된 혼란 속에서 중국은 전략적인 수출 통제를 강화했고 인도는 전 세계 공급량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실물 은에 대한 프리미엄이 54%까지 치솟은 이 기이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난 4주 동안은 시장에서 벌어진 미스터리를 해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4일이 왜 은, 시장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인지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먼저 시계를 2026년 1월로 되돌려야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을 때 은 가격은 온스당 70달러 부근에서 출발했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 그대로 포물선형 상승을 목격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강력한 실물 수요가 바닥을 지지하는 가운데 선물 시장의 투기적 모멘텀이 불을 붙였고 5,000달러를 돌파한 금 가격의 폭등이 은을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1월 29일 은 가격은 트로이 온스당 121달러 67센트라는 믿기 힘든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오타가 아닙니다. 1980년 헌트 형제가 세웠던 49달러 45센트라는 전설적인 기록이 45년 만에 그것도 2배가 넘는 수치로 깨진 것입니다. 시장은 환호했고 모든 분석가들은 은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벌어진 일은 상승만큼이나 역사적이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정확히 30시간 만에 은 가격은 121달러에서 64달러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47%의 폭락이 단 하루 반나절 만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조정이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동시에 시장을 강타한 정교하게 설계된 가격 파괴였습니다. 첫째, 시카고 상품 거래소인 CME가 증거금 요건을 15%로 기습 인상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를 사용하던 투기 세력에게 즉각적인 현금 납부를 강요했고 돈을 구하지 못한 이들은 강제로 매도 버튼을 눌러야 했습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매파적 성향이 강한 케빈 워시를 지명하면서 긴축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폭락의 원인을 중국 트레이더들의 투기적 활동 탓으로 돌리며 정치적 불확실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은시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셀링이 이어졌고 가격은 2월 초까지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월 6일 가격은 63달러 85센트에서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과 13일 또 한 번에 10% 넘는 일일 하락이 발생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차트만 보면 이것은 완벽한 버블의 붕괴이자 상승 추세의 종말처럼 보였습니다. 금융 뉴스들은 일제히 은 투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시장이 정상화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중 매체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폭락의 기간 동안 실물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가 미친 듯이 실물 은을 쓸어 담았습니다. 63달러 85센트라는 바닥에서 이번 주말 87달러 73센트까지의 반등은 불과 17일 만에 일어난 37%의 상승입니다. 원자재 시장에서 특히 투기적 거품이 꺼진 직후에 이런 식의 V자형 반등이 나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살펴보면 이 반등의 성격이 명확해집니다. 장기 하락 추세선이었던 84달러 91센트의 강력한 저항선이 지난 2월 23일에 깨끗하게 돌파되었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92달러
그 다음은 $100이며 그 위로는 전고점인 $121, 67센트까지 사실상 저항이 없습니다. 더욱이 공매도 세력들을 공포에 떨게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 자금으로 분류되는 매니지드 머니의 순매수 포지션은 고작 5,472계약에 불과합니다. 1월의 폭등장 때와 비교하면 극소수만이 시장에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백합니다. 1월의 상승이 투기적 거품이었다면 지금 $64에서 $88까지 올라온 이 상승은 투기 세력이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레버리지를 쓴 투기꾼들은 아직 시장에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가? 바로 실물 수요와 숏 커버링입니다. 가격이 떨어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실물을 매집한 거대한 손들이 시장의 바닥을 들어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가짜 돈이 만든 상승이 아니라 진짜 수요가 만든 구조적 반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위치입니다. 투기꾼들은 겁을 먹고 도망갔지만 실물 인수자들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드라마의 클라이맥스가 될 2월 27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금융 미디어가 절대 다루지 않는 혹은 이해조차 못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코맥스, 즉 상품 거래소의 내부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 가격이 화면에 보이는 숫자로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현실과 괴리될 때 시장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미국 내 귀금속 선물 거래의 심장부인 코맥스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현금으로 정산되거나 아주 드물게 실물 인도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99%의 계약이 만기 전에 롤오버 되거나 현금으로 차액만 정산됩니다. 실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예외가 규칙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 인도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월 19일 기준으로 코맥스의 등록 재고, 즉 선물 인도를 위해 즉시 사용 가능한 은의 양은 8,879만 온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는 단 하루 만에 336만 온스가 인출된 직후의 결과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체감하기 위해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재고량은 2021년 최고치 대비 80% 이상 증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25년 10월, 불과 4개월 전만 해도 1억 6,770만 온스였던 재고가 38%나 급감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3,345만 온스가 코맥스 창고에서 실물로 인출되어 사라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등록 재고의 26%가 증발한 것입니다. 1월의 실물 인도량은 총 4,940만 온스로 이는 2024년 1월 수준의 7배가 넘는 물량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월의 인도율이 98%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즉, 인도가 가능한 거의 모든 계약이 실제로 실물 인도를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종이 쪼가리 대신 진짜 은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물 계약의 첫 번째 통지일인 2월 27일이 다가옵니다. 현재 3월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 즉 오픈 인터레스트는 4억 2,900만 온스에 달합니다. 반면에 창고에 남아있는 당장 내줄 수 있는 등록 재고는 8,900만 온스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계약된 물량은 4억 2,900만 온스인데 줄 수 있는 물건은 8,900만 온스뿐입니다. 만약 계약 보유자의 단 25%만이라도 현금 말고 실물로 달라고 요구한다면 코맥스는 당장 1억 700만 온스가 필요합니다. 이는 현재 보유한 등록 재고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입니다. 창고를 텅 비워도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코맥스 선물 시장은 백워데이션 상태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은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비싼 아주 희귀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관 비용과 이자 때문에 미래의 가격이 현재보다 비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매자들은 미래에 받을 약속어음보다 웃돈을 얹어서라도 당장 내 손에 켭 수 있는 실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코맥스의 지불 능력을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물론 코맥스 창고에는 등록 재고 외에 적격 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약 3억 6,900만 온스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맹점은 전체 재고 중
오직 24%만이 등록 재고라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76%인 적격 재고는 코맥스 창고에 보관되어 있을 뿐 개인 소유자나 특정 기관의 소유물로서 인도를 위해 내놓은 물건이 아닙니다. 거래소는 이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선물 계약 이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남의 재산입니다. 결국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인도해야 할 의무는 산더미 같은데 창고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월스트리트의 거대 불리언 은행들이 개입하여 긴급하게 실물을 공급하거나 막대한 현금 보상으로 계약자들을 달래며 위기를 모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중국과 인도가 실물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리언 은행들조차 어디서 실물을 구해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숏 포지션을 잡은 세력들은 이제 지옥의 선택지에 직면했습니다. 없는 은을 만들어내거나 롱 포지션 세력이 부르는 게 값인 시장가로 은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CME가 매일 발표하는 공개 데이터를 통해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팩트입니다. 2월 27일은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이 시장의 허구가 실물 시장의 벽에 부딪히는 충돌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 충돌이 왜 필연적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코맥스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떻게 멈춰서고 있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2월 27일은 단순히 달력에 표시된 날짜가 아닙니다. 이날은 금융시장의 가장 오래된 거짓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 즉 종이 보증서가 실물 금속 앞에서 무력화되는 임계점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선물 시장의 복잡한 용어에 겁을 먹고 진실을 외면하지만 우리는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직시해야 합니다. 먼저 코맥스 창고의 재고 감소 속도부터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등록 재고는 8,900만 온스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감소의 속도와 성격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코맥스에서 빠져나간 3,345만 온스의 은은 단순히 창고를 이동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물량은 인출되었습니다. 즉, 금융 시스템 밖으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코맥스라는 시스템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내 눈앞에 실물을 가져다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극단적인 불신을 보여줍니다. 2024년 1월과 비교했을 때 인출량이 7배나 폭증했다는 사실은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고래들이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트레이더가 아니라 실물을 확보해 공장으로 가져가거나 개인 금고에 쌓아두려는 전략적 구매자임을 시사합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인 오픈 인터레스트, 즉 미결제 약정과 실물 재고 사이의 불균형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3월물 인도분 계약의 첫 통지일인 2월 27일을 앞두고 시장에는 4억 2,900만 온스에 달하는 계약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계약들은 이론적으로 만기일에 실물 은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반면 코맥스가 당장 내어줄 수 있는 등록 재고는 그 계약 물량의 약 20%에 불과합니다. 금융 미디어의 앵무새들은 이렇게 반박할 것입니다. 항상 미결제 약정이 재고보다 많았다. 대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하고 끝난다. 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2월 인도율이 98%에 달했다는 데이터가 그 증거입니다. 계약자들은 현금 정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녹아내리는 종이 화폐 대신 변하지 않는 실물 자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3월물 계약 보유자 중 단 25%만이 인도를 요구한다면 코맥스는 파산 위기에 직면합니다. 1억 700만 온스가 필요하지만 금고에는 8,900만 온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잡한 금융공학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단순한 뺄셈의 문제입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순간 가격은 폭발하거나 시스템이 멈춥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가격 구조의 기이한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백워데이션입니다. 귀금속 시장에서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높은 이 현상은 시장이 미래의 약속은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보관료와 이자 비용 때문에 미래 가격이 더 비쌉니다. 하지만 지금 구매자들은 웃돈 얹어서라도 당장 실물을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코맥스 창고에 있는 은이 미래에 실제로 존재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백워데이션은 단순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급망이 붕괴 직전임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입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코맥스의 전체 재고가 3억 6,900만 온스이므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이자 대중을 호도하는 거짓말입니다. 적격 재고는 코맥스 인증 창고에 보관된 개인이나 기관의 사유 재산입니다. JP 모건이나 시티은행 같은 지정 창고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을 뿐 그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나는 내 은을 팔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 거래소는 그 은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마치 은행 금고에 당신의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의 귀중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적격 재고를 가용 재고로 계산하는 것은 남의 차가 내 차고에 주차되어 있다고 해서 내 재산이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월 27일에 인도를 요구하는 물량이 가용 재고를 초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불리언 은행들이 현금 정산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계약자에게 충분한 프리미엄을 얹어준 뒤 계약을 강제로 청산하거나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방식입니다. 혹은 런던이나 상하이에서 긴급하게 은을 빌려와 메꾸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간 종이 시장이 유지되어 온 비밀입니다.